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압수수색을 아예 해보지도 않고 뭐 진행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예. 분명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는 있다고 봐야겠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녹취 파일에 여러 번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번 범행을 통한 최종적인 그 범죄의 가장 큰 수혜자가 송영길 당시 후보로서 대표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범죄 혐의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엊그제인가요? 고소를 했더라고요. 검찰은 분명히 자기 녹취 파일이 우리들이 준 게 없다고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그 반부패 수사 2부 네. 검사와 JTBC 검사는 공무상 기밀 누설, 예. JTBC 보도국장과 기자는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공공수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변함 없으신가요? 발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주말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이제 귀국을 해서 입장을 발표한 모습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곧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이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관여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많이 나오는 녹취록 보면은 송영길 대표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사실 이 녹취록만큼 중요한 스모킹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결정적 증거죠. 그리고 또 지금 알려지진 않지만 바로 이정근 씨가 썼다는 또 노트 있지 않습니까? 네. 메모. 이 메모에는 돈의 흐름까지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제가 보기에 송영길 대표가 과거 이회창 총재 흉내를 내듯이 본인이 자발적 출두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나중에 구속영장을 칠 때 자기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그 명분을 쌓아서 구속영장 발부를 좀 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네. 검찰이 준비됐을 때 가서 협조를 해야죠. 본인이 가서 자발적으로 지금 본인이 아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사실 저는 아무것도 뭐 아는 게 없어서 좀 알아봐야 된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봐야 될 분이 검찰에 나와서 진술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잘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했으니까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검찰이 불렀을 때 가서 진술하는 게 맞고요. 저는 송영길 대표의 전 대표의 저 태도는 네. 저는 보니까 파리에서 아마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법률적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본인이 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책임 본인 질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전 대표이기 때문에 네. 탈당까지 한 상황에서 제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 플러스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죠. 근데 본인이 아는 바 없고 꼬리 자르기로 자꾸 일관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자꾸 미온적 태도로 대하는데 저는 어쨌든 송영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이 조금 좀 수사의 속도도 내겠지만 어쨌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실체적 진실에 적극 드러내는데 네. 협조를 해야죠. 근데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것도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영남 의원님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많이 나가셨고 했을 텐데 이제 뭐 예상하고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면? 시간도 있었고 사실은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어느 정도 짐이나 뭐 갖고 있던 거는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압수수색을 아예 해보지도 않고 뭐 진행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예. 분명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는 있다고 봐야겠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녹취 파일에 여러 번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번 범행을 통한 최종적인 그 범죄의 가장 큰 수혜자가 송영길 당시 후보로서 대표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범죄 혐의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제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길 장면에서 깜짝 놀란 것은 네. 이게 뭐 잘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그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심각한 범죄와 관련해서 그것도 귀국을 10여일 정도 늦췄다가 들어오는 길인데 네. 그 귀국길에 보니까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호의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뭐 사진과 장면에서도 제가 현역 의원 한두 명은 얼굴 네. 확인을 했는데 네. 이게 아직도 2019년 가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제2의 조국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떳떳하다,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또 민주당 일부에서 거듭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렇게 호위무사처럼 나타났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마 우리 김 전 의원님께서 보신 거는 한 분 가신 분은 있습니다. 한 분 가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지지자나 이제 반대자가 엉켜 있고 한 분 가신 그 의원님은 송 전 대표 때 사무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떤 개인적 의리로 가서 저도 화면에서 봤습니다. 한 분 계셨고 나머지는 지지자인데 저는 뭐 일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지지자분들이 가서 하신 것도 저는 뭐 좀 과한 것 같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가서 또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뭐 이렇게 욕설을 한다는가 네. 그것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의혹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사실 이게 의혹이지만 현재까지 뭐 국민들께 죄송함만 갖고 있습니다. 전직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였고 또 송영길 캠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빨리 수사를 받겠다고 하신 만큼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검찰도 스케줄이 있을 텐데 이 압수수색도 분명하게 어떤 그 영장을 칠 때 그 법원에서 발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근거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다만 이 최근 이루어지는 검찰 수사는 보면은 약간의 이제 뭐 좀 뭐라고 할까요? 문제 제기랄까요?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엄청나게 핵심 인물이고 당장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가 벌어졌다고 검찰 보도가 쏟아졌는데 네. 강내구 감사협회 회장은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예. 그 뒤로 재청구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감감 무소식이 벌써 한 네. 일주일째 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불러서 다시 조사한다고는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엄중한 사건이면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엊그제인가요? 고소를 했더라고요. 검찰은 분명히 자기 녹취 파일이 우리들이 준 게 없다고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그 반부패 수사 2부 네. 검사와 JTBC 검사는 공무상 기밀 누설, 예. JTBC 보도국장과 기자는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이걸 약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본다면 진짜로 녹취 파일을 검찰이 흘린 게 아닌가. 예. 이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점들 보면은 그리고 또 검찰이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했으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빨리 뭐 소환을 하든 조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또 없고 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네.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검찰 수사가 좀 그렇습니다. 예. 해프닝성으로 끝나긴 했지만 김의겸 의원이 송영길 전 당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뭐 대변인 역할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뭐 수용했다가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물르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뉴스 듣고 저는 뉴스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못 김의겸 본줄 지금 아셨다. 예. 의원에 대한 상당히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한국을 떠나 있으면서 정치적 감이 조금 무뎌졌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고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뒤늦게나마 그러니까 지금 제안을 철회했고 김의겸 네. 의원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부분은 뭐 하여튼 해프닝이긴 하지만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뭐 검찰의 지금 압수수색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이 의혹의 이 핵심 당사자인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기소까지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문제는 예. 그 기소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인신을 구속할 것이냐, 인신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단 법원에서 기각되어 있기 때문에 재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영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네. 아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기가 쉽지는 않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인신을 일단 확보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상당히 편의상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판사분들이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인신 구속,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검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좀 남발하는 듯한 느낌도 받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 자체는 수사의 정당성 그리고 또 여러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특히 지금 송영길 전 대표처럼 상당히 정치적 거물이라면 예.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